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227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시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게 녹음을 좀 늦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과연 오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4월 3일 월요일 날 녹음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전주에 녹음을 해야 되는데, 바빴어. 진짜 바빴어. 진짜야. 뭐 백수라고 뭐 안 바쁜가요? 백수도 바빠. 백수도 바쁘다고. 강의가 조금 있었던 게, 이제 종강이 지난주에 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강의를 하고 오면, 뭐 짧은 강의든 긴 강의든 이상하게 녹음이 하기 싫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그 수다 종량제라고 해야 되나? 하루에 그 수다 한계치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종량제는 아니구나. 쓰는 만큼 내는 거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한계치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연예인들 방송 같은 거 보면 이제 특히 개그맨들 방송에서 열심히 떠들고 집에서 한마디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적당량의 이 딱 어떤 그 열량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쓰고 들어오면 이제 얘기를 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녹음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또 뭐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돈 받고 한다 그러면 억지로 하겠는데 이게 그냥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재밌어야 이 녹음하는 것도 뭐랄까 또 일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유희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보통 강의를 하고 오면은 이제 녹음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강의할 때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물론 3시간, 4시간짜리 강의하게 되면 물론 제가 말을 많이 안 한다 하더라도 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 교육생들한테. 그러면 이 얘기할 거리가 좀 없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 또 재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쉬는 날 녹음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번 주부터 수업이 없어. 그래서 카페 엑스포도 다녀올까? 또 후배들이 또 여기에 또 이제 지금 부스를 오픈하고 있다고 해서 겸사겸사 다녀올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갈 생각인데 참고로 이제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초대를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뭐 행사에 초대를 받으면 좋은데 행사 초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뭐 다행히도 이제 비즈니스로 이제 무료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녀오려고 하는데 또 이제 오랜만에 가는 거이기도 해서 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어쨌든 자 오늘 몇 회지? 몇 회 놓은지 까먹었어. 227회. 자, 여러분들은 잘들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교육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뭐 일명 이제 보수 교육이라고 그래서 이제 의무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어요. 이 강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꼭 강사들만 받는다기보단 그러니까 정부 지원 시책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받으면 그에 따른 이제 의무적인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뭐 꼭 자기 관련 분야가 아니어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을 들어서 나쁠 건 없죠. 사실 나쁠 건 없는데 과연 내가 여기에 와서 교육을 듣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사실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면 이 가서 이제 교육을 받는 게 다 이제 정부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세금을 써서 뭐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뭐 강사를 초대해서 이제 교육도 시켜 주는데 이제 그만큼의 또 이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 그럼 예를 들어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는 이틀의 시간을 투자했을 때 그 효용성 뭐 이런 걸 느끼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이게 또 좋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나쁘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 거죠. 뭔가 이렇게 흡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업들이 대체적으로 역량이 있는 다 이제 교수님들을 데려다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그분들이 뭐 무식하다거나 뭐 질적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 내용 자체가 너무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사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다 아는 얘기들 들어본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나 들어봤지 난 안 들어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학과 쪽이라 이 지금 제가 주로 이제 신청해서 들었던 학과가 뭐 마케팅 뭐 이제 품질 관리 뭐 서비스 홍보 전략 뭐 다 이제 그런 쪽 파트예요. 그러면 듣다 보면은 좀 뭔가 어떤 사례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좋은 어떤 모델들을 학습하고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부각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 끝납니다. 그러면 사실 책에 있는 내용 똑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책을 거의 읽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 자료를 준비하기까지 교수야 열나 힘들었겠지만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일일이 뭐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쓴 거를 뭐 또 쓰고 또 쓰고 하겠지만 듣는 우리들은 우리들이래. 듣는 저는 사실 좀 이게 조금 이제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뭐 교육시켜줘도 뭐라 그런다 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정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내는 나도 내는 그 세금의 어떤 효용성이 그러니까 뭐 무가치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냥 좀 이런 것을 보다 보완해줘서 그 실제 효율성을 조금 더 극대화하면 어떨까? 뭐 이런 거죠. 실제 사례를 조금 더 면밀히 들어간다든가, 뭐 이제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교수들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제 강사진들도 이제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사실 이제 좀 이제 힘들어합니다. 그분들도 강의를 했던 걸 또 하고 또 하고 만약 나한테 자꾸 높은 기대치를 요구하면 저도 수업을 할 때 열심히 한다고는 해도 기대에 부응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갖는 거죠. 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또 이왕 배우는 거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보다 많이 연구하고 그거를 실제로 써먹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 보면은 사실 책을 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 거는 뒤져보면 이제 그런 게 좀 아쉽다.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나라에서 이런 혜택이 나쁘진 않죠. 무슨 좋은 건데 조금 더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다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뭐 사실 뭐 먹고 마시는 것도 다 나라에서 대주니까 뭐 나는 이제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뭐 그 시간에 놀러 가도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어찌됐든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날 간 건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자격은 없죠. 그냥 이번 주에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다 보니 뭐 이제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저와 비슷한 뭐 이런 관계 업종뿐만 아니라 이런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연령대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한 50대니까 그러니까 40 후반이니까 이제 4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뭐 한 60대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오는데 뭐 이제 각자 이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저도 말이 많은데 이제 그런 데 가면 사실 전 말을 안 해요. 어디 가면 낯가림이 좀 심해가지고 말들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이제 연령대가 있는 선배님들은 이제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산으로 가. 산으로 가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적응을 잘 못하는 거지. 아무튼 또 한 주를 잘 보내고 녹음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일생이 또 어떤지 많이 궁금한데 일단 댓글은 없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마셔보면서 또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커피는
지난번에 먹었던 이디야 트리플 트리플 아메리카노 세 가지 추출법을 사용했다. 뭐 이 커피 하나랑 예전에 한번 먹었던 거죠. 네. 동원 오리진스 싱글 오리진 네, 브라질 NY2 등급의 커피 이제 RTD 컵 커피입니다. 냉장 커피 노브랜드에서 가지고 온 네, 블랙 콜롬비아 아메리카노 네, 일단은 얘는 이제 파우치 타입의 자댕에서 이제 제조를 한 커피입니다. 얘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제가 그러니까 똑같은 커피를 제가 자주 먹잖아요. 이제 방송에서 이제 리뷰를 뭐 수시로 하는데 그러니까 먹었던 거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면서 이제 그때그때 느낀 점들을 또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이 먹었던 것 같은데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나게 맛있어가지고 한 번 먹는 순간 그 맛이 잊혀지지 않아 막 이제 뭐 그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 다시 안 먹어도 되죠. 다시 안 먹어도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왜? 맛이 약간 비슷비슷하거든요. 얘네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애매해. 사실 애매해. 아무튼 예. 또 하나는 이제 메일 바리스타 롤스 네, 그란데 이제 크다 뭐 이런 뜻이죠. 네, 그란데 사이즈의 그란다 그란다 네 아메리카노 과테말라 안티구아 얘를 다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얘고요. 너무 오랜만에 먹으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뭐 맨날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안 되지. 일단 보시면 이 자댕에서 주식회사 자댕이라고 써 있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뭐 주소는 몰라도 돼. 그냥 자댕에서 만들었다. 유통은 이제 노브랜드니까 이마트에서 현재 지금 하고 있고요. 노브랜드에 가면 팔아요. 노브랜드에 가면 파는데 일단 가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가성비가 이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 파우치 커피들이 이제 1,000원대 정도면 이제 살 수가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이런 파우치 타입이 이렇게 비싸게 팔진 않는데, 일단 얘네들은 냉장 보관이 아니라 일단 상온 보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나 이런 게 좀 이제 용이하죠. 꼭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든가, 유통기한이 짧다는가 그런 것도 아니고, 보면 이제 유통기한도 길어요. 2024년도 9월 1일이면.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사실 맛으로는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보관의 용이성 및 기타 가성비가 뛰어나니까 이런 거를 실제로 많이 먹죠. 사람들이 많이 먹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름철 되면은 이런 파우치 커피 플러스 그 얼음컵이 이제 편의점의 이제 효자 상품이라는 그런 내용을 워낙 많이 봐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그 커피 기사 같은 거 소개할 때에도 이제 그거를 좀 찾아서 이제 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도 이 기사가 나왔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뿔린데 예, 풀리고 야외 활동이 늘고부터 이런 편의점의 이런 즉석식품이라든가 이런 가공 음식들이 뭐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제 소비가 좀 더 많아지는 거죠. 야외 활동이 많아지니까. 자, 일단은 오늘의 주인공은 요 자댕 네, 콜롬비아 커피인데 먹은 지가 오래되니까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먹는 거예요. 일단 콜롬비아 커피 추출액이라고 써 있고요. 콜롬비아산 100%로 써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써 있으면 콜롬비아산인 거는 알겠는데 콜롬비아의 어떤 커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자세하게 업체들이 이제 기재를 안 하거나 이제 홍보를 안 합니다. 그거는 좋은 커피일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왜냐면 자기네들이 좋은 거 썼으면 우리 이렇게 좋은 거 썼어 라고 이제 크게 홍보하고 강조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류의 커피들이 사실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써 있으면 노브랜드 블랙 커피 with specialty roasted black beans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이렇게 이제 스페셜티 등급의 커피다라고 이제 홍보는 하지만 실제로 긴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죠. 뭐 일단은 커피의 첨가물이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분들이 있습니다만 뭐 인위적인 단맛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이제 블랙 커피입니다.
자, 또 하나의 커피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자주 언급을 했었던 이제 동원 커피예요. 동원 커피. 동원이 이렇게 이제 이 식품사업부 쪽을 이제 강화하면서, 원래는 동원이라는 회사가 제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원래 이게 참치캔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맥도날드 인수전에 이제 직접 뛰어들면서 이런 식품사업부 쪽에도 직접적으로 이제 좀 확장을 하려는 그런 어떤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단순히 수산업만 하는 게 아닌 다방면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커피도 제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유아인씨를 기용을 해서 동원 오리진스 시리즈를 광고를 했었죠. 한 2년 전인가? 좀 TV에 많이 보이다가 지금은 광고는 안 나옵니다. 광고는 안 나오고, 실제로 이 동원 오리진스 커피는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이제 행사 상품으로 많이 껴있는데, 근데 커피가 상당히 맛이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비자들에게 좀 각인이 못 되고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시면 얘도 이제 브라질 NY2 스페셜티 드립 커피라고 이제 써 있는데, 딱꼭지까지 나네. 자, 지금 보시면 성격들이 다 중남미 커피예요. 보편적으로 중남미 커피가 이제 생산량도 많고 가장 보편적인 맛들을 내주고, 실제로 많은 카페들이 중남미 커피를 쓰다 보니까,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게 이제 브라질,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제외하면 이제 콜롬비아거든요. 그럼 중남미 커피가 대부분의 많은 생산량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생두 가격 인상을 언급할 때는 꼭 등장하는 나라가 브라질, 콜롬비아, 그리고 베트남, 요 세 나라입니다. 뭐 에티오피아 작황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는 기사에 이렇게 많이 언급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생두 가격 인상을 항상 언급하죠. 근데 이게 매년 나오는 기사입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가물다 이런 얘기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이런 기사를 내놓으면서 생두 가격 인상을 계속 이제 꼬리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먹는 소비자들의 소비 인구가 는다고 보는 게 더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먹는 사람이 기하급수로 늘다 보니까 이게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 인상이 초래되는 거죠. 자, 얘도 보시면 브라질 NY2 스페셜티 드립식 커피 추출액이라고 써 있고, 브라질산이라고 지금 가까이 대고 카메라에도 지금 대보고 있는데, 참고로 지금 이제 유튜브 촬영한다고 지금 같이 찍어보고 있거든요. 과연 이거 올릴지 안 올릴지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이렇게 찍어놓고 안 올리는 게 뒷담화거든요. 귀찮으니까 안 올리는 거야. 귀찮기도 하고, 아이도 재미도 없을 것 같은 게 누가 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안 올리죠. 나 한번 이것도 지금 찍어보고 있는데, 자, 얘도 보시면 비타민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뭐 다른 당분이 첨가되어 있진 않습니다. 이 초점이 잘 맞을까?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막 찍는 거야. 나도 몰라, 씨. 자, 얘도 일단 제조나 유통하는 업체를 좀 찾아보면 어디 갔어? 일단 제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 지문 동원 F&B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원 이제 식품사업부 쪽이라고 보겠죠. F&B라고 하면. 네, 푸드니까. 네, 아무튼 얘네가 직접 제조하는 커피예요. 싱글 오리진 브라질 NY2. NY2 그러면은 그냥 뉴욕 거래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NY 그럼 우리 많이 이제 뉴욕 언급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뉴욕 양키스 때문에 이 NY가 이제 좀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돼 버렸는데, 자, 독보적인 싱글 오리진 커피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좋은 얘기 많이 써놨는데, 실제로 동원에서 출시하는 커피가 비교적 맛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바리스타인 제가 먹어도 괜찮다, 가격 대비. 특히 이제 세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유제품 업체인 메일, 오히려 서울유도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메일이나 동원, 뭐 빙그레. 왜냐면 이제 가격이 좀 싸서 그런지 제 입맛이 좀 싸구려라. 사실 이런 싼 거를 좀 좋아해요. 제가 제가
싸고 먹을만 하면 이제 좋아한단 말이에요. 또 카메라 막 친다네. 미쳤구나.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디야 트리플 아메리카노. 얘도 지금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이 보일라나? 카메라에 찍히는지도 잘 모르겠네. 에이씨 몰라 그냥 찍어. 네, 이게 지금 빛 반사가 생기니까 잘 안 찍힐 것 같은데 뭐 아메리카노라고 써 있고 이게 지금 빛 반사가 좀 심해서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블링블링한 이런 테이핑을 해놓으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런 걸 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본인 제조업소가 동원입니다. 동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주를 줘서 제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스타벅스가 이제 동서식품과 라이센스 제휴를 맺어서 스타벅스에서 출시되는 RTD 커피 및 이제 가공 커피를 이제 동원이 아니라 동서에서 제조를 해요. 근데 이제 동서가 직접 제조를 안 하고 그걸 또 다시 다른 외주 업체에 이렇게 제조를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시면 스타벅스 캔커피나 RTD 커피들 뒤에 이제 제조업체를 봤을 때 어디서 제조하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원에서 일단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유통은 이제 주식회사 이디야에서 하고요. 얘도 이제 브라질, 네, 얘는 핫브루 커피 추출액이라고 써 있습니다. 원두는 브라질 100% 써 있고 이디야 에스프레소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100% 브라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원 오리진스랑 이제 이디야는 이제 같은 이제 100% 이제 브라질이고 또 하나 이제 바리스타 롤스의 이제 그란데는 이제 아메리카노,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 스트렉트리 하드 빈이라고 해서 이제 좀 매우 단단한 콩, 뭐 이 정도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커피가 기본적으로 이 밀도가 높을수록 고급이다라고 이제 약간 좀 바라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 그래야 지들도 장사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고지대에서 나온 커피일수록 밀도가 단단하고 좋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견해인데 물론 커피 맛이라는 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다. 얘는 이제 과테말라산 100% 안티구아 커피 추출액이라고 써 있고요. 메일 같은 경우에는 제조는 삼양 패키징입니다. 보이시죠? 예, 우리 삼양 그 삼양이에요. 삼양 패키징에서 제조하고 유통은 메일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메일이라고 자기네들이 다 제조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됐든 요것도 이제 뭐 독특한 자기들만의 이제 공법이 있다. 뭐 싱글 오리진 원두를 쓴다. 뭐 맞춤 설계한 로스팅으로 한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다 써. 그럼 이제 맛을 좀 볼게요. 일단 오늘의 주인공은 이 콜롬비아 아메리카노니까 콜롬비아 아메리카노부터 마셔보겠습니다. 자, 콜롬비아 아메리카노 코카콜라 잔에 담아서 슉 맛과 향을 좀 마셔봐야겠죠? 약간 그 보편적인 블랙커피, 그러니까 중남미를 이제 베이스 삼은 시중에 유통되는 뭐 그냥 이런 블랙커피 아무거나 먹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맛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특색이 좀 별로 없고 그냥 누구한테 줘도 약간 맥심 티오피스러운 그런 커피 맛이에요. 맥심 티오피 같은 거 먹으면 그냥 약간 쓴 거, 그냥 첫 맛이 구수한 듯 하면서 약간 기름진 바디감도 느껴지는데 그냥 뒤끝이 쌉싸름하니 어디서나 먹어봤을 법한 그런 커피입니다.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 맛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 거야. 맛이 너무 평이해서 이 커피에 대해서 각인이 안 된 거지. 분명히 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러니까 기억이 안 나지. 근데 이게 1,000원대일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980원 아니면 뭐 1,100원 뭐 이럴 겁니다. 일단은 이게 상온에 보관해 뒀다가
뭐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어도 되고 사실은 뭐 얼음컵에다 그냥 바로 이렇게 서브해서 바로 마셔도 되는 커피다 보니까 뭐 맛이 뭐 그렇게까지 좋아야 될 이유는 없죠. 일단 값싸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어떤 대체할 수 있는 편의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맛 자체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뭐 비꼴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솔직한 얘기로 메가커피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메가커피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2,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메가커피가 이제 보라티아리 인수하고부터 이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품질 관리에도 이제 영향을 주겠죠. 왜냐면 본사가 이익을 많이 거둬야 되니까 값싼 재료를 많이 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왜냐면 가격대를 높일 수가 없는데 가격을 높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가맹점에서 착취하는 거 아니면 뭐 착취라고 하면 좀 그런가? 네. 가맹점으로부터 이제 이익을 거둬들이는 게 아니면 이제 원재료의 이제 가격을 낮추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익을 그만큼 자기가 이제 가져야 된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뭐 꼭 우리가 싸구려 커피라고 비난하고 뭐 좀 약간 낮게 볼 필요는 없죠. 왜냐면 그런 시장도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해야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좀 낮은 품질의 부담 없는 가격대의 커피류들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맛이 없다기보단 딱 그 느낌입니다. 그러면 얘는 콜롬비아는 이랬고, 자 이제 바리스타 룰스 쭉 따라 놓고 일단 뭐 메일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제 뭐 인지도도 있고 실제로 이런 RTD 커피에서는 이제 메일이 상당히 이제 롯데칠성과 이제 동서식품을 약간 뒤쫓는 그래도 이제 좀 상위권에 있는 커피 브랜드입니다. 얘네는 약간 좀 기름진 느낌이 좀 있고요. 커피를 딱 먹어도 이제 바디감이 좀 센 편이에요. 그러니까 묵직해요. 근데 이런 파우치 타입하고 사실 얘도 냉장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냉장 제품은 얘밖에 없고요. 얘네들은 거의 다 이제 상온 보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얘도 그 보존 기간, 보관 방법, 실온 보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어디야? 써 있을 텐데. 그 안 써 있나?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얼지 않게 보관하시고 개봉 후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제 서늘한 곳에 두세요. 이렇게 써있지 뭐 냉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은 RTD 이런 페트병 타입은 대부분이 냉장 보관이 아닌 상온 보관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은 이제 쉽게 변질되지 않도록 커피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선 커피들보다는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향이랑 이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커피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맛이 괜찮아 하는 커피인데, 그러니까 지금 갖고 온 얘네들은 제가 이제 주로 즐겨 먹는 애들입니다. 이게 이디야 이번에 나온 거 빼고. 그러니까 요 제품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리뷰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막 트름 나오려고 그래. 미치겠다. 자, 다시 한번 마셔볼게요. 확실히 기름진 맛과 무게감이 훨씬 높고, 그러니까 이 콜롬비아 커피가 약간 그 드립 커피 느낌이 좀 강하다면 대신 이 쌉싸름하고 좀 깔끔해요. 때깔을 보더라도 약간 좀 얘는 약간 좀 이렇게 유분이 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약간 좀 탁해 보이는데 얘는 조금 이제 맑아 보이잖아. 마치 그 필터 커피나 더치 원액으로 희석한 것 마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의 느낌마저도 많이 달라요. 또 하나의 이 브라질 커피 동원 오리진스를 비교해 보면 지금 이 동원 오리진스 NY2 스페셜티 드립식 커피 추출액이라고 써 있죠. 자, 얘도 보면 야, 자, 얘도 약간 엄청 맑지는 않지만 좀 색깔이 좀 진해 보이죠? 같이 놓고 볼까요? 여기 파우치 타입 커피랑 얘랑 보면 좀 색깔의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네, 약간 느낌 다르죠? 자, 요거 한번 마셔볼게요.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 약간 조지아 커피 그 빈티지 커피 블랙 커피처럼 그 오크통에 넣어서 오크 향 같은 게 나듯이 얘도 이게 지금 브라질 커피잖아요. 깔끔한데 특유의 향이 느껴지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솔직히 이 세 가지 지금까지 먹은 요 세 가지 커피 중에서는 맛과 향은 요 동원이 사실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약간 이 과테말라 안티구아 이 바리스타 루스 그란데도 색깔이 좋은데 나름 괜찮은데 그냥 저보고 커피 둘 중에 뭐 먹을래? 그러면 이제 요거를 동원 오리진스가 더 제 입맛에 맞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이제 가격대가 사실은 냉장 커피들이 조금 더 이제 높잖아요. 양도 적고. 그러면 사실 이제 가성비의 이제 페트병 커피냐, 이런 이 RTD형 컵커피냐, 뭐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사실 가격이 더 싸고, 싼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저처럼 막 커피 막 이거 뭐 맛 따지는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그냥 싸고 양 많으면 이제 그런 건 이제 쉽잖아요. 그 편의점에서도 원 플러스 원이나 투 플러스 원, 뭐 투 플러스 원 이런 제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거밖에 안 사거든요, 편의점 가면. 비싸잖아요. 그냥 객단가 자체가 높은데, 맡으면 조금 뭐 싼데, 왜냐면 이렇게 똑같은 제품을 사도, 그 동네 슈퍼나 마트 가면은 예를 들어 이게 뭐 캔 음료 하나가 뭐 1,500원이다. 그러면 이제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뭐 2,000원. 그러니까 좀 보통 300원에서 500원 정도 더 비싸니까 사실 편의점을 많이 이용 안 하는데 원 플러스 원 같은 제품들이 있으면 이제 편의점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먹으면 깔끔함과 무게감. 그러니까 뒤끝이 일단 클리네요. 얘네들은 먹으면 묵직한 느낌. 얘는 가벼운데 쓴 느낌. 그러니까 맛 자체가 분명히 달라요. 다 색깔이 다른데 이거를 같이 놓고 먹어보면 비교가 확 되는데 따로따로 먹으면 이 맛이 그 맛 같고 그 맛이 그 맛 같아서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들이 성격이 아주 강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아서 한번 막 세게 뭐 임팩트 있게 뭐 이 커피 맛과 향이 뭐 머리에 각인되지 않으면 느낌이 안 오거든요. 이게 이제 이디야에서 이번에 출시한 이제 트리플 아메리카노예요. 보통 듀얼 브루라고 그래서 조지아 크래프트, 그러니까 일본 코카콜라 이제 계열 커피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지아를 이제 미국 거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지아는 미국 게 아니에요. 네, 이제 일본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 조지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듀얼 브루라고 그래서 이제 콜드 브루와 핫 브루를 섞은 건데 약간 그거를 인용한 것 같아요. 얘도 이제 콜드 브루 커피 추출액에다가 이디야 핫브루 커피 추출액 그리고 이제 이디야 에스프레소 그러니까 이제 핫브루 콜드브루 이제 에스프레소 이제 이렇게 섞인 거죠. 보편적으로는 이제 트리플을 많이 선호하진 않고요. 실제로 카페에서도 저도 이제 더치 원액과 에스프레소를 섞어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맛이 엄청 좋게 느껴졌던 적은 별로 없어요. 진짜로 이제 저도 이제 카페를 운영할 때 이제 심심하잖아요. 손님 없거나 그러면은 맨날 청소할 순 없고 이제 궁금하니까 뭐 남는 뭐 더치 실제로 이제 콜드브루와 더치는 좀 개념이 좀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개념 차이가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더치 커피랑 이제 콜드브루 커피를 좀 약간 같은 맥락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달라요. 네, 그걸 또 얘기하기 너무 어렵네. 지금 길게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어찌됐든 아씨 넘어가야 돼. 안 돼. 안 돼. 지금 하면 안 돼. 자, 지금 리뷰부터 해야 돼. 자, 얘도 지금 브라질 커피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동원 오리진스도 브라질, 얘도 브라질입니다. 같이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얘도 한번 따서 얍. 지난번에 제가 이거 먹을 때 맛이 괜찮았다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먹어봐야 좀 느낌이 확
나죠. 얘도 약간 이제 유분이 좀 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단에 링, 여기 써 있기로 상단의 링은, 뭐야, 아, 이것도 잘 안 보여. 왜 이런 걸로 했는지 모르겠네? 상단의 링은 커피 오일이니 잘 흔들어 드세요.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확실히 커피 맛이 기름진 느낌과 무게감은 있고, 뒤끝이 깔끔한데, 이런 페트병 타입의 커피들이 딱히 인스턴트 향이 납니다. 가공 커피된 향, 약간 고유의 그 향이 있어요. 얘네들만의 향이. 그러니까 이 바로 내렸을 때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 향이 아니라 약간 인위적인 향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이런 거 보면 향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긴 안 써 있네요. 향을 첨가했다고 써 있진 않은데 이런 약간 가공 커피들 중에 향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좀 밋밋해요. 향이나 맛들이. 그나마 이 동원 오리진스가 특유의 향이 좀 있어. 입안에 퍼지는 플레이버 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었을 때 느껴지는 향. 그러니까 사실 굳이 순위를 따지자면 개인적으로는 동원 오리진스 아메리카노가 제 입맛에 맞고 바리스타 롤스, 그다음에 이디야 트리플, 뭐 노브랜드 아메리카노 그냥 굳이 순위를 정하자면 뭐 그 정도 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자 커피 오늘 먹었습니다. 아 이거 지금 따라 놓은 거 이거 다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씨 이렇게 커피 리뷰를 하면 다 먹기가 너무 힘들어.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커피를 많이 먹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주 먹는 것 뿐이지 양으로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뭐 이제 지인들 카페 가서 커피 사줄 때야 뭐 세 잔, 네 잔, 다섯 잔도 먹죠. 왜냐면 거기서 냉기면 좀 미안하잖아. 그리고 또 내 돈 주고 먹었는데 냉기고 가면은 이 만들어준 사람이 좀 서운해해요. 왜냐면 내 커피가 맛이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지인들 커피 사줄 때에는 싹싹 먹고 옵니다. 아 진짜 맛있게 먹고 와야 그 사람들도 상대방도 이제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어서 저도 이제 실제로 카페에서 일을 할 때 내가 만든 커피를 남기면 아, 내 커피가 맛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을 실제로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느끼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예민한 거죠. 네, 내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자, 어찌됐든 오늘 또 이 커피 리뷰는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 아이샤! 넘겨서, 아, 큰일 났네. 지금 할리스 커피 유통기한 다가오는데? 이 더치 원액 샀는데, 유통기한이 짧아가지고, 세일해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원액들이 좀 비싸요. 프랜차이즈에서 내주는 것도. 아, 오빠 지금 유통기한 다가오는 커피 빨리 리뷰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 집에 막 사놓기만 사놓고 안 먹고 아직 막 굴러다니는 게 너무 많아서 최근에도 와이프가 자기 뭐 사무실에다가 커피 좀 갖다 놓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먹다 남은 뭐 스틱커피 같은 거 막 싹싹 긁어 갖고 내놓으니까 물론 유통기한 지난 것도 많아서 버리기도 했는데 와이프가 깜놀하는 거야. 뒤지게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틱커피들 뭐 수입부터 국산까지 다 싹 가져가서 사람들한테 공짜로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들 좋다고 커피 맛있다고. 왜냐면 이제 일반인들이 그렇게 다양한 커피를 사다 놓고 먹지 않으니까. 뭐 아무튼 씨 일단 뭐 큰일 났어. 지금 뭐 방송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뭘 하나 해도 대충대충 하나 봐. 인생을 너무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아씨, 큰일 났네. 지금 이제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없고, 막 사는 거지. 자, 오늘 커피 기사거리들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동원 오리진스 먹으면 첫 맛은 좋은데, 먹다 보면 자꾸 그 나무 맛이 나. 약간 그, 오크통 가듯, 그 조지아 빈티지 커피 약간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써있기로는 부드럽고 고소한 브라질 스페셜티 원두의 향, 풍미, 바디감이 독보적인 밸런스다.
뭐 프리 ANT 드립 추출로 다듬어진 깔끔한 막 이렇게 좋은 얘기 다 썼는데, 그러니까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단 말이죠. 네,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첫 번째 기사.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한강변 편의점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제품은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어떤 이제 좀 기사가 있어서 제가 약간 스크랩을 해놨는데, 이제 중앙일보에서 냈습니다. 아, 제가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지 않는, 좋아하는, 그건 아니고, 네. 매출 1292%가 늘었다. 우와, 대박. 요즘 한강변에서 잘 팔리는 게 뭐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도시락 등 간편식, 그 여의도 고수, 그 한강 고수부지 여의도 쪽에 가보시면 그 GS25가 있거든요. 그 장사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인근의 100여 개 점에 그 최근 그 공원이나 관광지에 있는 것을 이제 통계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요즘에 이런 관광지 쪽에 있는 편의점의 통계를 냈는데, RTD 그 주류, 그러니까 하이볼 같은 주류나 간편식 같은 게 200% 이상 더 팔렸다라는 일단 데이터가 나왔고, 아유, 막 트럼 나오네. 돗자리는 300%, 정확하게 322%라고 써 있는데 그냥 300%라고 얘기할게요. 원두 커피 이제 아이스 메뉴 170%, 우와, 얼음컵 140%, 빙과루 120%, 맥주 110% 매출이 보여진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폭증한 게 라면 600%, 간편식 450%, RTD래. RTD 주류 420%, 얼음컵 348%, 빙과류 299%. 아무래도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하거나 간편 먹을 거가 많이 필요해서 먹는 음식들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뭐 라면, 뭐 도시락, 거기다 술, 그다음에 아이스컵, 뭐 아이스커피, 아이스컵, 뭐 이제 그 빙과류, 이제 아이스크림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평상시에 보다 한 5배 이상 막 올랐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지난주와 이번 주네요. 그러니까 토 일이니까 이제 그 광화문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 한국생산성 본부라고 이제 광화문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번화가에 있는 거죠. 한마디로 번화가 중심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대문 쪽, 종로 쪽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이번 그러니까 주말을 각 거기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숙박은 그 서대문 5호선. 그러니까 사실 광화문에서 서대문까지 걸어가면 한 20분이면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처럼 날씨 좋을 때는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딱 좋죠. 그 사실 이번에 거기서 뭐 맛집도 가려고 리스트를 막 뽑아놨는데, 가보니까 이제 막 문 닫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서운했죠. 왜냐면 가는 집집마다 문을 닫은 거야. 그러니까 카페도 이제 막 열심히 서치해가지고 이제 리스트를 뽑아놨는데, 보면 다 토요일 날 휴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 상권이라 토요일 일요일 날 장사를 대부분 안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이 토요일 일요일 날 좀 나들이 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특히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거기다 또 광화문 광장에는 뭐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막 행사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와이프랑 저녁 먹고 돌아다니는데, 뭐 스타벅스에서 텀블러 나눠주는 행사 있어갖고 이제 줄 서려고 그러니까 다 마감된 거예요. 그래서 막 빨리 올 걸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좀 행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안 돌아다니면 잘 모르지. 근데 그만큼 이제 행사도 많이 하고 나들이객도 많고, 특히 이제 지금 벚꽃이 일찍 펴가지고 벚나무가 맞겠죠? 원래 그 표준이 벚꽃이 아니라 벚나무라고 표기된다는데, 뭐 아무튼 이제 꽃도 일찍 피고 하니까 날이 요즘 너무 따뜻해요. 진짜 반팔을 안 입으면 더워서 못 다닐 정도로 거의 여름 날씨인데, 그러니까 초여름 날씨죠, 초여름. 약간 거의 30도 육박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돌아다니고 있어요. 날씨도 좋고, 물론 이제 미세먼지는 있지만, 그래도 막 어마어마하게 심한 건 아니니까 많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최근에 여기 인왕산 쪽에서 이제 불 났다는 얘기도 들어서 어제 좀 이제 나들이 객도 많아지고 하니까 또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다 인재 아닙니까? 인재. 자연 발화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인재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또 이제 커피 관련 기사를 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봐. 네. 자, 일단 눈에 띄는 기사부터 그냥 제가 해볼게요. 국민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얼주가님들 올 여름 편의점 1260원 커피 어떠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CU의 더 겟 커피죠. 개인적으로는 CU 커피가 너무 타고 쓴맛이 나서 썩 좋아하진 않는데, 그 카페 겟의 겟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지 엑스라지를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30%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카페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동종업계에 특히 이제 자본이 있는 대기업, 유통망도 갖고 있는 이런 대기업이 이렇게 가격을 후려쳐버리면 사실은 그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소비자들이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왜냐면 싸잖아요. 그러니까 맛을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는 분들은 다 이런 거 먹으러 가요. 물론 이제 뭐 우리 집 커피가 월등하게 맛이 좋아서 우리 집만 오는 손님이 항상 바글바글하다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는 커피를 맛으로 먹지도 않고 카페들도 맛에 그렇게 포인트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들 맛집을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가성비예요, 가성비. 예를 들어 커피가 맛있대. 근데 막 커피 아메리카노가 4,000원 후반에서 5,000원 잘 안 갑니다. 왜냐면 그 가격 주고 맛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4,000원에서 5,000원이면 맛이 있어야지. 그러면 사실 그거가 맛있다는 내용이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커피라고 하는 것이 맛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지만 대부분의 맛이 보편적입니다. 보편성을 띄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특이한 맛을 내주지 못하거든요. 사실 그런 걸 먹을 거면 직접 로스팅해서 먹는 게 속 편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우리가 카페를 투어할 때는 정말 특별한 맛을 내주는 걸 찾기보다는 그래도 가격대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대를 주면서 맛있는 커피를 찾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엔. 예를 들어 2,000원대 중후반에서 3,000원 정도다. 그러면 갑니다. 그 집이 맛있다는 소문이 있으면. 먹어보죠. 근데 진짜 맛있는 커피들이 요새 많아요. 왜? 이제 요즘에 카페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자기네들도 가격대의 눈높이를 낮춰주면서 품질은 스페셜티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 잘 된다는 맛집 커피들 보면 대부분 2,000원대 후반에서 3,000원대 초반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맛있다고 하는데 4,000원에서 5,000원이야. 그러면 정말 핫플레이스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그 커피를 매일같이 먹기가 부담스러워요. 왜? 1,000원짜리, 2,000원짜리도 먹을 만한 게 세고 셌는데 미쳤다고 누가 2배, 3배씩 주면서 매일같이 그걸 먹겠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가지. 그만큼 사람들이 이런 가성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뭐 나는 돈이 썩어 뭉들어져 가지고 난 최고급만 먹을 거야. 뭐 이런 애들도 있죠.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걸 대기업들이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 판매자들은. 왜냐면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손님이 또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뭐 이런 거를 지금 GS에서도 한대. 카페 25시에서 월간 타임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핫 아메리카노를 1,300원에서 1,000원. 솔직히 나 같아도 직장인이라 그러면 물론 1,000원이면 가요. 1,300원이면 그냥 컴포스 가고. 그쵸? 너 같으면은 1,300원 주고 GS 가서 먹을래? 1,500원 주고 컴포스 가서 아이스 하시나 뭐 먹을래? 그럼 나 같으면 그냥 컴포스 갑니다. 200원 더 주고. 근데 300원 할인? 1,000원? 그러면 GS 괜찮네. 그래서 가고 텀블러에 하나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경쟁인 건데 이런 게 상당히 커요. 소비자 입장에서나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우려로 보는 거죠. 왜? 소비자야 당연히 좋죠. 싸고
먹을 만한 커피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건 좋지만 동종업계 관계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카페를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와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같이 봐야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이런 시장이 기업 주도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다음 기사입니다. 뉴스원에서 나온 기사인데 손흥민 광고비 점주들에게 떠넘기더니 메가커피 고배당 정책은 계속된다.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410억 원 중 402억 원이 배당 성향은 2021년 100%에 이어 작년 98.1%. 일단 배당이란 뜻을 좀 알아야 되는데 보통 배당이라고 그러면 이제 주식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이윤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소유자에게 기업이 예를 들어 뭐 얼마를 벌었다. 그러면 그거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건데 그 이익 배당이 지금 그 메가커피가 높다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보라티아리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운영은 이제 엔하우스가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인 주인은 이제 보라티아리니까 보라티아의 주주 쪽으로 이제 돈이 거의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엔하우스는 이제 뭐 최소의 운영비만 가져가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실질적인 소유주에게 돈이 다 가는 겁니다. 뭐 이게 나쁘다고 볼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보라티알이라고 하는 회사가 엔하우스를 인수하고서 최대한의 쪽쪽 빼먹는 거죠. 근데 기사에도 보면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메가커피 운영사 엔하우스는 지난해 당기 순이익 10억 625만 7,531원 중 402억 2,704만 2천원을 배당했다. 배당 성향이 98.1%다. 왜? 엔하우스에서 최소 운영비만 제하고 다 이제 가져가는 거죠. 사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투자한 사람이 미쳤다고 지네들이 엔하우스 운영하는 애한테 돈 팍팍 쓰겠어요? 안 하죠. 상식적인 거잖아. 뭐 새삼스럽게.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꽤 오래전부터 언급했는데 보라티알이 인수하게 되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주한테 갑니다. 엔하우스한테 가는 게 아니라 가맹주한테 가요. 왜 가맹점에 있는 점주들을 피를 쪽쪽쪽쪽쪽 빼먹어야 본사가 이익을 많이 걷어가는 건데 왜냐면 얘네들이 1,400억이라는 돈을 주고 회사를 샀으니 1,400억의 본전을 뽑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또 비싸게 팔 거 아니에요. 비싸게 팔아야 지들이 더 많은 이익을 걷어갈 테니 그게 이제 부익부 빈익빈 돈 있는 놈이 돈 더 계속 많이 버는 구조죠.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이렇게 빈부의 격차 극화될 수밖에 없는 게 돈 있는 애들이 더 쪽쪽쪽 빼먹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점주들한테 메가커피가 10잔을 마시면 아메리카노 한 잔 또는 할인권을 제공하는데 이거를 해당 점포에 전액 부담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거를 본사가 일부 부담하는 경우가 보통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사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런 부분을. 근데 이제 이런 걸 안 하고 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개념인 겁니다. 좀 슬프죠? 네. 슬픕니다. 뭐 이러면서도 본사뿐만 아니라 가맹점이 많은 이익을 거둔다면 할 말은 없는데 이제 본사도 많이 벌지만 가맹점들이 많이 못 버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다음 기사는 1평도 안 되는 카페 자산 1조 만든 매너커피, 그러니까 차이나 커피입니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시장을 많이 봐야 되는 이유가 이 중국이 커피를 이마만큼 많이 먹고 시장이 커지는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득이 된다기보다는 솔직히 전 실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이 팽창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시장을 많이 공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커피니라고 하는 회사도 중국 시장 공략했지만 그닥 이제 효과를 못 봤죠. 근데 당시 그때 이제 지인이었던 이제 유수병 대표가 실제로 저한테도 이제 중국 쪽 출장을 이제 제의했었는데 제가 중국어를 못해요. 중국어 1도 못합니다. 따거 쎄쎄밖에 뭐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중국 홍콩 영화를 뒤지게 많이 봤는데 중국어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중국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근데 이제 나는 일본 쪽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을 안 가봤습니다만 이제 이런 커피일로는 일단은 2015년도 2제곱미터 가게에서 카페를 창업해서 스타벅스보다 싸게 더 맛있게 오피스 쇼핑몰 입점 2030 공략 창업자 부부 자산 1조 3천억. 와 대박 부럽다.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의 오피스 상업단지의 왕징소 1층의 카페 매너커피가 주변 직장인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매장 안이 시끌벅적하다. 왜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버는 거지? 일단 얘네 상업 그 사진이 클로즈업이 돼 있는데 와 상당히 멋있고 좋은 거 쓰네요. 일단 라마르조코 스트라다가 보이고 라마르조코 리네아가 보입니다. 이게 리네아 클래식인지 약간 클래식 같이 생겼는데 일단 스트라다는 저도 써봤지만 일단 수동이고요. 일단 리네아는 일단 반자동입니다. 그럼 이제 그라인더도 보면은 얘는 그라인더가 피오레잔토 같은데 머신은 좋은 거 쓰지만 그라인더는 그닥 좋아 보이진 않네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인 추출을 하기 위해서 일단 머신은 비싼 거 쓰지만 그라인더가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아서 얘네도 약간 가성비 커피를 내세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외모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런 머신기에는 그라인더를 좀 좋은 걸 구색을 갖추는데 얘네는 일단은 머신은 비싼 거에 비해서 그라인더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근데 어디 갔어? 기사 어디 갔어? 어이씨 막 기사가 사라져. 근데 지금 이게 그 오픈한 지가 7년 정도 됐는데 주요 대도시에 600개 이상의 매장을 열었대요. 커피 체인으로 성장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 평이 안 되는 거죠. 2제곱미터면은 보통 3.3제곱미터가 1평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테이크아웃만 하는 카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완전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고만고처럼 이제 키오스크만 놓고 이제 거의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앉아서 먹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가는 공간조차도 없는 거의 이제 바만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여긴 EK43도 있네요. 지금 베이징의 매너커피 매장을 소개하는 거에 보면 멀리서 EK43도 보이는데 여기는 좀 그라인더가 좀 좋네. 뭐 어찌됐든 이 브랜드의 가치가 이만큼 커졌다. 야, 확실히 이제 그 중국이라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 자체 규모부터가 다르죠. 얘네들이. 우리나라는 사실 해봐야 뭐 한 천억 뭐 이러는데 뭐 천억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이디야가 매출 자체가 우리나라 국내 매출이 1,500억 정도 추산하는 거 보면 뭐 2천억까지 봅시다. 근데 얘네는 지금 조 단위니까 그냥 일단 스케일이 다른 거죠. 그래서 중국 시장을 한국에서 많이 두드렸는데 사실 큰 성과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도 사실 한국을 그렇게까지 막 뭐랄까 옛날에는 한국을 좀 약간 열망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이 중국과 일본이 그렇게까지 한국을 높게 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한 수 아래로 보는 거죠. 또 이제 원래 민족성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국과 일본에 시달려서 그런지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민족성 자체가 한국을 좀 낮게 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중국 시장의 규모가 이만큼 스케일이 좀 다르다. 이런 취지로 한번 기사를 언급해 봤습니다. 다음 기사로는 베트남 국민커피 직세븐이래. G7 한국 진출 본격화. 킹커피도 약간 본격화 하지 않았었나? 중행그룹이죠.
이제 베트남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동서식품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쭝엔그룹이, 그러니까 커피로 유명한 이 쭝엔그룹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오픈 행사를 갖고 이제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3월 28일 날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이 베트남 커피의 이제 인식 자체가 이제 싸고 가성비 있는 커피 이런 인식이 많고, 실제로 마트 가보면 이제 쭝엔그룹의 커피가 진열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급 자체가 많이 돼 있는 거죠. 많이 사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원에서도 이렇게 커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면 뭐 블루보틀 이런 건 잘 몰라도 G7은 또 알아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가성비 높은 커피라는 인식이 박혀 있고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뭐 저야 뭐 G7 커피 안 좋아하는데 일단 로브스타 특유의 향이 좀 센 것도 있지만 너무 써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커피 자체로 먹기엔 좀 희석해서 먹지 않으면 매력은 잘 못 느끼겠는데, 실제로 국내 시장성이 높아지니까 이 베트남 회사에서도 직접적으로 한국 시장을 좀 염두에 놓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좀 이제 시장을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시장이 좀 크다, 네,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자, 컴포즈 커피가 불행해도, 불행해도, 나 미치겠네. 불행해도래. 불황해도, 불황해도 2005점을 오픈했다. 이제 지금 가격대가 일단 1,500원. 저는 솔직히 메가커피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500원 차이가 크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메가가 2,000원인데 얘네는 지금 1,500원인데 가격 올린다고 했거든요. 컴포즈가. 기사가 있었는데. 아직 안 올렸나? 이게 지금 3월 30일자 기사인데, 만약에 컴포즈가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면서 그래도 품질이 제법 좋다라는 이미지를 잘만 잡아간다면 저는 충분히 컴포즈가 메가도 넘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가와 좀 다른 게 지금 컴포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JM 커피라는 회사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운영만 했을 때는 솔직히 컴포즈가 더 비전이 좋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이 컴포즈가 또 다른 회사에 매각이 된다든가 뭐 이러면 좀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컨셉과 품질만 유지가 된다면 오히려 메가보다는 컴포즈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좀 약간 이름이 좀 메가가 조금 더 이 이름을 외우기 쉽죠.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 좀 익숙하고, 왜냐면 이제 메가바이트 뭐 메가 크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런 그 네이밍에서 약간 밀리긴 하는데, 어찌 됐든 그래도 이제 컴포즈도 제가 커피를 먹어보니 그래도 기대 밖으로 기대 밖이래, 기대 이상으로 맛이 괜찮아서 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아할 만한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음 기사 바로 나오네요. 3월 29일 날. 저가 커피도 더는 못 버틴다. 최대 500원씩 도미노 가격 인상. 사실 이거는 뭐 정해진 수순으로 간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부대 비용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커피 가격을 계속 낮춰서 유지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수익성 자체가 악화되는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버는 돈은 제한적인데 뭐 임대료나 인건비나 뭐 전기세, 수도세는 올라간다면 이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급여는 똑같은데, 옛날이랑 똑같은데 다른 부대 비용이 상승하는 건 똑같은 이치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음료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동반 상승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어떻게 보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본이 있는 회사의 주도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제가 똑같이 드리는데, 뭐 아무튼 11일부터, 그러니까 4월 11일부터란 얘기죠. 4월 11일부터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일부 제품 가격을 100원에서 500원 올린다. 일단 아메리카노를 안 건드는 거 보면 가격 인상에 이제 얘네들도 신중하게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면 아메리카노가 판매량이 제일 높거든요. 근데 아메리카노를 건드는 순간 소비자들이 변심합니다. 비쌌다, 딴 데 가야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메리카노는 건들지 않고,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이죠. 네. 사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가격 올렸다가 피 봤잖아요? 여러 차례 피 봤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 인상에 소비자들이 예민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음식 가격 많이 올리면 그 집 안 가요. 진짜로 맛집이라고 그래도 제가 우레옥 안 가잖아. 우레옥 안 간 지 1년 넘었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갈 생각 별로 없어. 지금 우레옥 16,000원인데 굳이 16,000원씩 주고 먹을 건 아니거든. 맛은 있죠. 저도 우레옥 좋아하는데 한 10년에 한 번 갈까? 앞으로? 이제 앞으로 갈 생각이 별로 없어요. 누가 사준다 그러면 가겠지. 근데 지금 안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돈이면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어요, 내가. 진짜로. 만들어도 비슷해. 똑같진 않지만. 진짜 양지 삶아가지고 육수 내서 동치미 육수 시중에 파는 거 섞어갖고 먹으면 맛있단 말이야. 자, 이제 지금 백다방도 메머드 커피도 가격을 올렸다는 기사를 언급하면서 이제 컴포즈도 가격을 인상한다. 그런 취지의 기사가 나와 있네요. 아무튼 이제 저가 커피 시장도 점점 가격을 조금씩 올린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저가 커피도 한 2,000원대를 돼야 이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예전에 900원, 1,000원이었던 거에 비해 2,000원 정도면 이제 한 2배 정도 뛴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편의점 커피가 이제 가성비 커피로 또 이제 등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다음 기사 이제 EDI와 관련된 또 기사네요. 커피 놓고 또 먹으니까 쓰네. 상생 커피로 유명한 이곳 인상비용 가맹점에 떠넘겼다니.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디야와 인연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입니다. 물론 이제 상생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기업의 이미지도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가맹점들로부터 수익을 거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이미지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느 정도 균형 잡히게 이제 하는 것이냐. 그게 이제 기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정체성이 될 수도 있죠. 네. 그 기업의 어떤 이미지와 함께 정체성이 될 수 있는데, 이걸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내용이 뭔가 봤더니, 그 아메리카노 가격을 동결해서 실제로는 이제 운영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메리카노가 이제 사이즈 업 시켜서 원두를 이제 투샷을 넣는 내용이잖아요. 아메리카노 가격 동결하고 사이즈 업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테이크아웃 잔이 가격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사이즈가 컸으니까. 거기에다가 원두를 2배로 쓰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부담된다. 이제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미 본사가 표결로 붙여가지고 가맹점들이 승인이 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디야 역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다고 볼 수 있고요. 싫으면 이디야를 떠나야죠. 간판을 떼야지. 뭐 싫으면서 뭐 계속 궁시렁궁시렁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디야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데도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디야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품질이 사실 가성비 커피인 저가 커피와 크게 뭐 견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경쟁에서 밀린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면에서는 이디야가 보다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디야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좀 안타까운데 사실 방법은 이디야는 가격을 조금 낮추고 오히려 더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품질로 따지면 저가 커피와의 어떤 차별성이 잘 안 느껴지는데 그 돈 주고 왜 먹냐 이제 이런 인식이잖아요. 그럼 사실 커피는 이제 스페셜티 쪽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카페들은 이제 그런 게 가능한데 이런 프랜차이즈는 이제 그런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본사가 영업이익을 이제 좀 줄여야 돼요. 왜냐면 이제 가맹점과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럼 본사가 사실 그 정도의 용기를 낼 필요가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안 되면 이제 이디야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제 어떻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제 경영진들이 이제 좀 생각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소비자들이 등 돌리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정말 한순간입니다. 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수많은 브랜드가 뜨고 지는 거를. 그러니까 소비자가 외면하게 되면 그 브랜드는 죽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럼 시장 원칙이 그런데 어떻게? 알아서 누가 지원해 줄 거야? 뭐 그럴 건 아니잖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된다. 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다음 기사는 카페는 젊은 사람 오는 곳 자리 비켜주세요. 아, 저도 이 기사를 최근에 봤는데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이게 좀 커뮤니티에서 많이 확산되고 이 기사로 자꾸 재생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들이 약간 자극적인 기사를 자꾸 재생산하는 게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런 걸 자꾸 내는 것 같아요. 카페는 젊은 층의 전유물, 중장년층 접근성 떨어져 일부 젊은 층의 배총 문화와 디지털 격차도 한몫한다. 내용은 만석인 카페에서 20대 여성들이 60대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를 강요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현장에 있었다는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목격담을 전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A씨가 찾은 모 카페는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붐볐는데 A씨는 카페는 만석이었고 옆에는 60대 여성이 앉아 다이어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카페로 들어온 20대 여성 2명이 곧장 60대 여성에게 향했다. 이들은 카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면 자리에 꽉 차는데 일어나주면 안 되겠냐 요청했다. 개념이 없는 거죠. 네. 저는 모든 20대가 이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없는 애가 개념이 없는 짓을 한 거예요. 네. 이건 약간은 그 보편적인 일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런 똘끼 있는 애들이 많다. 이런 취지로 좀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사회 현상으로 보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국내에 그 정신병 치료를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근거가 이 빈부의 격차, 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내용들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과거에 우리가 내세웠었던 그런 관습들이 이제 깨어지는 거죠. 왜? 이제 이런 세대를 구분짓고 문제가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에요. 돈. 안정된 직장. 이렇게 좀 어떤 미래에 대한 보장성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족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요즘에 이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 근데 이게 코로나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기사를 최근에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럼으로써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특히나 요즘에 이제 그 부의 어떻게 보면은 이 보편성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표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이 양극화 현상이 이러한 원인에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언급하면서 실제로 이 젊은 층들이 우리가 살아왔었던 과거의 어떤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고 그에 따른 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민해지는 거죠. 삶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게 아닐까. 저는 이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현실입니다. 이런 거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그러니까 저 같은 어른 세대라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 나라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뭐 정치 개판되는 거 바라보면서 좀 미래가 암울하죠? 뉴스만 보면 암울해. 솔직한 얘기로. 이 시대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얼마나 막 살고 있는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막 산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자기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젊은 세대의 미래가 얼마나 망가지는지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참 올바른 지도자와 이런 정치인들을 뽑아야 되는데 슬프죠. 그냥 슬퍼요. 그냥 이 현실이 아무튼 슬프다. 그냥 아이씨. 자, 다음 기사는 버거킹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햄버거를 좋아하고 있어서 위에서 공사하고 있어갖고 막 공사하는 소리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어, 올 6월인가 7월달에 이제 파이브 가이즈가 들어오죠. 일단 한화에서 이걸 라이센스를 가지고 국내에 이제 좀 보급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저 개인적으로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햄버거가 혹자들은 완전 식품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햄버거의 이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는 게, 저도 이제 많이 찾아봤거든요. 햄버거가 왜 나쁜가? 단순히 보면 햄버거는 빵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야채도 있는데 왜 햄버거를 먹으면 나쁘다고 그러지? 옛날에는 그 햄버거 자체보다는 감자튀김이나 이 탄산음료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 식사하는 속도와 관련성이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햄버거가 즉석식품으로 완제품이지만 이걸 한 번에 먹는 속도로 봤을 때 5분에서 10분 정도로 빠르게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속에서는 그 재료에 따라서 분해하는 속도가 다른데, 한꺼번에 이런 걸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패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공육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좀 흡수가 빠르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빨리 먹다 보니까 이제 배는 덜 차다고 느끼지만 영양분이 빠르게 흡수됨으로써 이제 과잉으로 먹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실제로는 이제 몸에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얘기를 봤어요. 그래서 햄버거가 몸에 안 좋다 그러는데 난 그래도 먹고 싶다. 파이브 가이즈는 이제 대표적인 헤비한 아메리칸 스타일 버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앤아웃 버거를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인앤아웃 버거보다 우리나라 그 크라이 치즈버거가 있어요. 이 부천에 이제 부천대학교 쪽에서 시작한 체인점인데,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인데, 걔네가 이제 인앤아웃이랑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근데 맛이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 먹어봤는데, 얘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앤아웃이랑 컨셉이 상당히 똑같아요. 가격대도 약간 비슷하고, 왜냐면 인앤아웃이 보통 일반 버거가 3,000원에서 4,000원대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제버거 스타일인데, 그리고 깔끔하고 담백한 스타일이라 이 크라이 치즈버거를 저는 인앤아웃이라 생각하고 많이 먹었는데, 뭐 아무튼 뭐 이제 파이브 가이즈도 들어오고 외국의 유명한 햄버거 집이 들어온다는 걸 보면서, 뭐 비싼 햄버거 집 많아요. 수제버거라고 뭐 10,000원, 20,000원씩 먹는데, 사실 저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햄버거 자체가 맛있고 저도 좋아하지만, 햄버거는 조금 라면처럼 약간 패스트푸드란 느낌과 함께 좀 저렴한 가격에 먹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해서 그런지, 약간 비싸면 맛있는 거 아는데 그 돈 주고 먹는 건 좀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만. 버거킹이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 매물이 나와 있는데, 이 공격적인 마케팅과 매장 확산을 통해서 이제 순이익을 많이 거둔다는 기사를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나왔는데, 버거킹이 지금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버거킹에서 하는 프로모션을 모두 다 가맹점에게 떠넘기고 있다 보니까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본사의 갑질이죠. 갑질에 대한 내용을 좀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버거킹이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버거킹을 상당히 세일해서 팔고 있는데, 이게 전적으로 이제 가맹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 가맹점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그만인데, 문제는 직영 매장이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직영을 할인하는데 가맹점이 안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직영점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할인하는 쪽 가서 사 먹는단 말이야. 진짜 막 멀지 않은 이상은. 그러다 보니 가맹점 입장에서는 이제 울며 거자 먹기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안 하면 본사 직영 매장에 다 뺏기니까 아쉬워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계속 실질적으로는 감소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언급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슬픈 기사죠.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어떤 갑질 이런 내용이 예선부터 항상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를 할 때에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약간 그 프랜차이즈 커피들의 약간 부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뭐 기사거리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커피 관련 기사들이 사실은 뭐 유익한 기사보다는 거의 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뭐 여기에서 뭐 이렇게 좀 딱딱한 얘기를 하자니 사실 그런 거에 대부분 관심이 없거든요. 뭐 스페셜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해봐야 진짜 막 커피를 뭐 깊이 있게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런 얘기를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아무래도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더 관심을 끌 수밖에 없겠죠. 근데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이 생태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본사가 이익을 거둬가기 위해서는 일단 확장성이 높아야 됨과 함께 그 매장이 많아야 이제 수익을 가져갑니다. 본사가. 그러니까 매장을 많이 늘리기 전까지는 본사가 조금 더 가맹점을 배려하거나 이런 게 많은데 매장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넘어가게 됐을 때는 조금 이제 본사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들도 이제 남겨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느끼는 거죠. 내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해보다 보면 압니다. 이 카페를 운영하거나 뭐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본사에 대한 어떤 불만족스러운 것을 이제 좀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익을 거둬갈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있는 반면에 이제 그렇지 못한 프랜차이즈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지금 이제 기사거리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뭐 어찌됐든 요즘에 뭘 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좀 아닌 건 맞습니다. 그만큼 쉽게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뭐 언제 있었냐? 물론 옛날에도 별로 없었죠. 옛날에도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뭘 해야 먹고 사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사실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다방면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뭐 한 주가 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주는 스케줄이 없어서 뭐 마음 편하게 뭐 이제 카페 엑스포도 다녀올 건데 뭐 카페 엑스포 다녀오면 또 후기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고요. 갑자기 오늘 1시간 얘기했는데 엄청 피곤하네. 왜 이러지? 내 이제 체력이 좀 앵꼬가 됐나? 뭐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네, 또 다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맞다. 우리 게시판 열려 있는 거 아시죠? 네, 열려 있는데 아무도 글을 안 올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집에 간다.